2020년 6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 문재인은 애송이 김정은, 김여정을 찌를 수 있을 것인가. 부제는 문재인과 미통당의 김종인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간의 한반도 삼국지 분석입니다. 제가 이 제목에서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180도 노선 수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어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탈핵정책, 실패한 탈핵정책, 정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미향 의원이 나오는 반일정책, 그리고 두 바퀴 평화론이라고 하는 대북정책이 지금 실패해서 삼각파도를 맞게 됐는데 그거를 180도 수정할 수 있느냐. 이런 수정의 상징적인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한 수정을 할 수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번 김종인 대표를 만났었는데 그분이 딱 그런 얘기,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내년 4월까지 비상대책위원장 하시면 그 사이에 선거도 없는데 있어봐야 보궐선거 울산이나 뭐 부산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권을 장악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실패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가만히 바라보더니만은 내년 4월에 미통당의 대권 후보를 확정짓지 못하면 미통당은 존재도 못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말 듣는 순간에 김종인 대표는 내년 4월 오기 전에 차기 대선 구도를 지으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어제 이런 동지였던 문재인과 김정은이 외나무다리에서 검을 서로 겨누게 되는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그리고 김종인 미통당 위원장은 차기 대선을 이미 시작했다. 사소한 거는 지금 개입도 안 할 겁니다. 큰 포석을 뚫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뒤에는 이해찬 대표가 있죠. 그래서 이해찬 문재인 커플, 그다음에 백전노장 김종인, 그다음에 패약한 김정은이 도도하게 한판 싸움을 하는 삼국지가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북한이 많은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도발은 김여정이가 앞에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반드시 따라붙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자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자를 하면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주목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 6월 8일 조선중앙통신은 6월 8일 열린 대남 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시에 따라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해 버릴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대남 도발을 하는 모든 것은 김여정이는 아직도 여성이고요. 애송입니다. 제가 봐도. 경험도 눈 껌뻑거리고 빨리빨리 못해요. 그 뒤에 제갈공명처럼 김영철이 있다는 겁니다.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서 이렇게 코치를 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라든지 또는 외교 문제를 해주시는 문정인 교수 그런 분들하고 동급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미통당의 김종인 대표 그런 분들하고 같은 반열에 놓고 이 머리싸움을 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월 5일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여정을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으로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 부분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 사업을 착수한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김여정이를 그냥 제1부부장이라고 하는데 김여정이가 통전부의 제1부부장이라는 강력한 암시죠. 그러면 김여정이가 지금 대남 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걸 왜 나선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6월 4일 날 김여정은 우리 측에서 뿌린 전단살포와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언급했습니다. 네, 이거는 뭡니까?
군사적인 문제에도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3월 김여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김정은한테 보낸 사실을 공개하고 그에 화답하는 담화를 자신이 발표했어요. 이건 뭐예요? 대미 문제에도 김여정이가 끼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을 대신해서. 김여정은 통전부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측 정보 관계자들은요. 김여정은 조선노동당에서 제1서열은 조직지도부, 제2서열은 선전선동부, 그 다음에 통일전선부는 좀 뒤에 있을 겁니다. 근데 제1서열인 조직지도부에도 직책을 갖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뭐 부부장이든 뭐든 그 조금 더 떨어지는 직책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김정은의 동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북한 2인자다. 그런 사람이 오빠를 대신해서 나서고 있다. 이걸 잘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요. 지금 김여정이가 나선 이유는 바로 김정은의 실패 때문입니다. 김정은이가 뭘 실패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언론이 쓰고는 있는데 독자분들은 그 행간을 읽어내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이북에서 큰 실패를 했습니다. 하노이 노딜이 뭐 최고 존엄에 씻을 수 없는 참패입니다. 참패. 지금 그 친구는요. 이 새파란 애송이 김정은이는 2017년에 2016년에 우리를 굉장히 겁을 줬다가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갑자기 화해공명 만들어서 미국과 대화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핵을 포기할 테니 우리한테 제재를 풀어주고 먹고 살게 해달라, 체제 보장을 요구해달라 라고 해서 쫙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걸 북한 인민들한테 자랑으로 내세웠습니다. 내가 세계 최강의 지도자가 됐다. 핵 대 핵으로도 만났고 뭐도 다 했다. 이제 먹여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만 2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트럼프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아주 수가 만수입니다. 네. 트럼프를 집어넣으면 한반도의 사국지라고 할 수도 있죠. 오히려 제재를 강하면 강했기 때문에 지금 2년이 지나고 하노이에서 만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평양에서 문 대통령 만나고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 만나고 판문점에서 다시 또 트럼프를 만났지만은 그렇게 쇼를 하면서 자기가 세계적인 지도자로 올라섰다는 걸 보여줬지만 김정은이는 실질적으로 받아낸 게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바로 그것이 김정은 실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정은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미국으로부터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핵실험장인 풍계리 입구를 파괴하는 쇼를 했잖아요. 뭐 문제는 많았지만 한국 기자들까지 초청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상당 부분 재건했어요. 건물 두 채 다시 지었지만 동창리 발사장도 파괴하는 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얻은 게 없으면은 예? 옷을 홀랑 벗었는데 북한 처지에서는 받아낸 게 없으면은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이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나서지 못하고 여정위를 내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된 책임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김정은 플러스 김정은을 대신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누고 할 수 없이 거기에 문 대통령도 두 사람을 찔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종인이라고 하는 미통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하면서 한반도의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김여정을 앞에 내세웠을 때 김여정이가 뭘 알아요? 젊은 여자가. 근데 바로 그 뒤에 김영철이라고 하는 꾀쟁이, 북한판 재활공명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김영철이가 낸 꾀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면 잘 될 거라고 해서 갔다가 실패했으니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 덮어씌우자는 꾀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여정이가 앞에 나서서 김영철과 더불어 한반도의 긴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은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통일전선부장을 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노이 노들이 있은 다음에 그때 실패했죠. 장금철에게 통전부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만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자리가 사실은 통전부를 통제하는 자리거든요. 대남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김여정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김영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노예한 사람이죠. 배심도 있고 46년생, 만 74세.
그 관상 보시는 분들은 탄력과 혈색이 좋은 얼굴이고 말년운이 좋은 관상이라고 합니다. 최영애와 비교하면은 북한에서 뭐 백두혈통 그래서 김씨 일가족이 최고라고 치는데 최영애는 거기에 버금가는 그 다음급 아주 성분이 좋은 거고요. 김영철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사람도 만경대 혁명유자녀 학원 출신이니까 물론 좋은 집안이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나왔으니 굉장히 뭐 육두품 이상은 진골 정도는 되는 사람이지만 최영애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민군에서 대장까지 했기 때문에 군사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남 사업을 했기 때문에 통전부장으로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만났습니다. 협상도 할 줄 압니다. 우리와 협상할 때 아주 우리 군인들을 군사 협상할 때 아주 코너에 몰 만큼 배심이 있는 그런 자입니다. 17년 평창올림픽 직전에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자격으로 서울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죠. 배심 좋게 들어왔죠.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주범인데 미국 방문해서 트럼프도 만났죠. 그래서 두 차례의 미국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자는 2016년부터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이잖아요. 그 국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고요. 또 조선노동당에서 최고가 중앙위원회인데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있고요. 또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조직이 정치국인데 정치국의 위원으로 있고요. 조선노동당이 갖고 있는 무력이 인민군인데 인민군을 관할하는 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인데 거기에 또 위원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니까 국회 부의장급 정도로 된 그런 자리에 있죠. 그리고 어떤 그 동아시아 문제를 뭐라 그럴까요? 정식 외교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다루는 외부 기관인 조선 아태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책이 많은 이런 사람입니다. 2012년 2월 달에는 조선인민군 대장이 되었는데 그 1년 전에는 그 한 3개월 전이죠. 조선인민군 상장 계급으로 김정일이 죽었을 때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측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그 상장을 하던 그 1년 전에는 정찰총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천안함 격침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네, 아주 머리가 좋은 꾀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이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졸업자입니다. 이 대학은 우리로 치면 육군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성분면에서는 최영애보다는 한 끗발 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머리가 영리해서 김정은이 원하는 게 뭔지 꿰뚫어 보는 자로 보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여러 군데 났습니다. DMZ에서 일부 북한 군인들이 고사총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이거는 우리가 대북 전단을 띄우기 위해서 이 풍선이 날아가면 그걸 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민군들이 철모를 쓰고 착검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준전시 상태 선포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방송은 6월 17일 날 서울 불발사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라고 겁을 줬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요 이미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 부대를 배치하고 군사합의에 따라 폭파했던 GP를 복구하겠다라고 주장했고요. 전방 지역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최전방에서 포사각 훈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9.19 군사합의를 깨겠다는 뜻입니다. 긴장이 조성되죠. 근데 저는 이러한 북한 인민군의 이 위협을 시효로 봅니다. 더 방심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성동격수하기 위한 성동이란 뜻입니다. 북한은 도발은 이렇게 긴장 조성하고 하지 않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 때립니다. 천안함이 바로 그렇게 때렸습니다. 김영철이가 그 짓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을 조성하고 하면요. 대한민국 군도 전부 다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바로 때립니다. 화력면에서 우리가 세기 때문에 목함지뢰도처럼 붙으면 쟤네들이 지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은 더 위기에 빠집니다. 따라서 영리한 김영철은 긴장만 조성하고 어떤 긴장 속의 도발은 안 합니다. 다른 도발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서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수함을 동원한 천안함 공격 같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것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10년이 흐른 사이에 우리도 굉장히 많은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타격이 크거든요. 네? 많은 그 잠수함 승조원들이 다 죽어야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그걸 우리가 건져 올리면은 북한 잠수함이 확인되면은 뭐 김정은은 코너에 굉장히 몰리니까 아마 그러한 도발은 영리한 김영철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뭐는 하는가 하면요, 이미 시작했지만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부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괴산과 금강산에 있는 한국 자산을 파괴하는 도발은 합니다. 이건 이미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6월 4일날 김여정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지,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은 완전 철거,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했고, 했으니 이건 반드시 수행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법적으로는 이북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재산권은 파괴되지만은 북한은 그 정도까지는 도발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직접 때리는 도발을 했다가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상당히 안 하고, 대신에 계속 긴장관계를 만들어서 한국군은 굉장히 필요하게 만들 겁니다. 9.19 합의를 깨는 포사격 훈련을 해갖고 한국군을 계속 필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허점이 있는지 노려보다가 허점이 발견되면 도발을 하겠죠. 근데 아마 그런 도발은 우리 군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하면요, 공작원을 침투시켜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지도새도 모르는 테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테러의 대상은 제 상상으로는 이번에 대북전단을 띄움으로 인해서 많은 주목을 끌었던 탈북자 박상학 씨나 지금 국회에 진출한 태영호 미통당 의원, 이런 탈북자들을 아마 대상으로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김여정이 이미 쓰레기는 오물통에 가져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가 바로 김여정이 얘기한 쓰레기가 탈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뭔가 하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박상학 씨나 태영호 의원하고 반대편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 사람들을 노리게 되면은, 만약 테러 성공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는 위기에 빠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경호를 느슨하게, 국정원이나 경찰을 동원한 경호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만약 잘못되면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집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경호를 굉장히 강화해야 될 겁니다. 역설적입니다. 아마 꾀돌이 김영철은 이 정도는 대한민국 국정원이 생각하고 할 거라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도발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전문가들, 저도 상상을 할 겁니다. 찾아서 뭘 할까. 모든 바둑을 뜨거나 작전을 짤 때는 상상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는 김영철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국정원의 엘리트들이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하고, imagine the unimaginable,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해서 얘네들이 이걸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머리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북한은요, 아주 현명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아직도 북한을 지지하는, 제 이름을 좀 말하긴 묘한데, 지금도 시위했잖아요. 북한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 우민기, 메아리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쿠션 방식으로 테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하고 문재인 정부는 봐야 될 겁니다. 이 반미 자주를 외치는 이 나체들이 북한과 연계해서 테러하게 되면은 북한은 흔적을 지울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상황이 되죠.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북한 공작원을 차단하기 좋다는 게 그나마 지금 문정부한테는 다행입니다. 남북 관계는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비유해서 말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김대중 대통령보다 먼저 하려고 추진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열심히 추진했죠. 그러다가 뭐 서울 불바다 겪고 어쩌고 하다가 강릉 잠수함 사건 당하면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인민군 애들이 상륙해서 정찰 총국이, 지금의 정찰 총국 애들이죠. 강원도 일대를 휘저을 때 비로소 정신 차려가지고 반공도선으로 갔던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된 겁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우클릭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북한도 자기 살기 위해서 문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고, 문 대통령도 살기 위해서 김정은을 찔러야 되는 상황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이때 기가 약하면은 재물이 되고 저쪽이 승자가 됩니다. 북한은 김정은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문 정권을 비난하니 계속 공격할 겁니다. 테러도 할 거고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회복 불능입니다. 이미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죠. 이건 우리도 이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계속 앞장서서 했던 게 김연철 장관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리도 현실을 정확히 본다는 얘기죠. 김영철과 김여정은요, 김정은을 구하기 위해서 옥류관 주방장까지 동원해서 뭐라 그랬죠? 아이고, 요사를 떨더니 이렇게까지 했었거든요. 이런 비난은요, 도를 넘어선 겁니다. 새파란 애송이인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걸 본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는 우리 대통령을 보게 되면 우리 대통령을 무시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매우 올라가고 있고요. 40% 돌파했고 긍정적인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살기 위해서는 김여정과 김정은을 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가안보실 김유근 차장, 통일부 차관,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모든 안보부서가 김정은, 김여정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은 지금 고도의 경계태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북 관계에 관계없이 남북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이 완전 실패했다는 거고요. 이제 문 대통령 생존을 위해서 한국 내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포 쉼터 소장의 자살로 윤미향 정의연 사건이 위안부 할머니 돈을 유용하거나 돈 세탁으로 한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되거나 감사원이 월성 1호기를 폐로한 거는 배임이다라는 관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배임으로 판정돼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은 문 대통령은 반일과 탈핵에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북한마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더 무너지거든요.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 국내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문 대통령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정은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문 대통령을 찌르는 상황이 됐고, 문 대통령도 당신이 살기 위해서 김정은을 찔러야 되는 참 상상도 못하는 180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미향과 탈핵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버릇없이 대든 김여정과 김정은 세력에 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김여정이라도 꺾어야 총선 이후에 국정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요, 여야는 벌써 대선 후보 가시화합니다. 내년 5월이 대선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바로 5월 연말 가기 전에 레임덕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삼각화를 만든다고요, 북한이 꺾는 게 훨씬 낫죠. 노련한 김종인 미통당 위원장은 대선 준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미 들어갔습니다. 포석했습니다. 내년 4월 이전에 대권 후보자 확정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살아남으려면 윤미향과 탈핵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김정은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김영철도 알기 때문에 거꾸로 문 대통령을 치는 공작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삼국지가 치열해진다는 얘기죠. 이거를 예상해서 Think the Unthinkable을 잘하게 되면 이걸 거꾸로 이용해서 문 대통령이 역사적인 승리를 할 수도 있죠. 우리를 문정부를 치러 오는 그걸 받아쳐서 거꾸로 막아내면 북한이 와야 돼서 차우세스크처럼 김정은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역사는 생물입니다. 어떻게 문 대통령이 하시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지고 당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레임덕에 들어간 문 대통령이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이 필요하니까 재난 자금을 위해서 세수 확보에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데, 이렇게 하면 국민 저항이 나옵니다. 근데 전기료를 올리게 되는 신재생 발전이나 LNG 발전 들이는 건 이건 바보짓이거든요. 그럼 빨리 탈핵을 포기하고 원전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문재인 정부를 위한 진짜 진심의 충고입니다. 부동산을 살리면 내수가 돌아갑니다. 아파트 지으면. 뉴딜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다가 못한 4대강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4대강이 결국 뉴딜에 가까운 거거든요. 180도 노선을 바꾸는 게 문 대통령이 사는 길입니다. 아주 뻔뻔하게.
성공적으로 해낸다면은, 그리고 김정은을 제거한다면은 역사적인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문 대통령한테는 지금 180석, 뭐 정의당까지 법여권 합치면 190석의 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권 재창출은 뭐 거의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죠. 미통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백전노장이더라도 이렇게 큰 판을 만들면 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새파란, 가장 쉬운 건 새파랗게 버릇없이 돼야 되는 김여정, 김정은을 제거하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요, 제가 몇 차례 만나보니까 서독의 통일을 하는 과정하고 거기 아주 정통해요. 어떻게 양독좌우로 별개의 나라로 갔다가 동독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라이프치히에서 어떻게 촛불 시위가 돼가지고 얘가 스스로 서독의 연방에 들어오겠다 과정 깨고 있고, 또 이분은 복지부 장관을 했잖아요. 보건복지 정책이 해박해요. 경제 공부했잖아요. 독일에서 경제 잘합니다. 서독 잘.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 정책을 이분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김종희 안보수석이 하신 걸로 아는데 김종인 경제수석이 했습니다. 중국과도 했고, 특히 소련과의 문제는 이분이 했고요. 그때 한미 관계를 잘 끌고 나간 것도 이분이 미국의 슐츠 국무장관하고 바로 다이다이 전화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김종인 미통당 비상대책위원장 굉장히 노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미통당 대 민주당의 싸움은 이해찬 대 김정인의 싸움으로 봅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해찬 씨가 더 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문정인 교수, 박지원 전 의원, 임동원 전 장관, 정세현 전 장관 등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뭐 자문을 구했는데, 그분들이 내놓는 지혜가 김정인 선생보다 뛰어날까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김영철을 등에 업은 김정은, 김여정이가 도전을 합니다. 한반도의 삼국진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를 하시고자 한다면 가장 약한 적을 먼저 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정치학 이론에서 나오잖아요. 1등한 사람이 3등한 자를 포섭할 거나 정복하거나 하게 되면 승리하지 않습니다. 2등한 자하고는 계속 싸우게 되니까. 2등은 지금 미통당입니다. 그죠? 가장 약한 고리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2년에 걸쳐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악랄한 수를 쓰는 김정은이거든요. 그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걸 한다면은 어제의 동지이지만은 오늘의 적인 줄 알고 죽여버린다면, 제거한다면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 한반도의 삼국지는 이겁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한 내년 4월까지 얼마 남았죠. 한 3, 4월까지 지켜보면 되겠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